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법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재미없죠. 딱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EU에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 법안을 합의했고 24년도에 시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카는 EU 기존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에 관련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 감독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별로 상이한 입법 체계를 끝내고 EU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하며 시장의 건전성, 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도 9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핀테크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금융 위험의 완화를 해서 유럽 경제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채택을 했는데요. 그게 미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에 달하는 미카 문서는 현재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인 CSSP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CASP라는 건 약자인데 크립토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카는 EU 기존 금융 서비스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가상자산에 관여해서 혁신 및 공정한 경제, 지원하는 규제 체계 마련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정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카 법안에서는 보게 되면 31대 4로 가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30일 날 기준으로 EU 의회에서 27개국 회원국은 2년 만에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에 합의를 했고 24년도 때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3자를 대신해서 가상자산 보관 관리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법정 통화, 교환, 그리고 가상자산 간의 교환, 그리고 제3자를 대신해서 주문 실행, 수신 전송, 모집,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에 따른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와 관련된 위험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기적인 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법안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류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산 중고 토큰, 전자화폐 토큰, 그 외 가상자산,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도 일단 일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 중고 토큰은 복수의 법정 화폐, 복수의 가상자산 또는 자산 조합의 가치에 중고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가상자산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불 수단이자 가치 저장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화폐 토큰은 보게 되면 전자화폐와 같이 교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법정 화폐 가치에 중고하는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가상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리소스에 대한 전자적 조건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재무적 목적으로 발행하는 토큰으로 그 토큰의 발행인만이 수령하는 유형의 가상자산으로 일단 분류를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약간의 좀 보완할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교환 및 지불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중고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 두 가지 종류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EU 관할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영사는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을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조건과 일일 하루 거래량이
2억 유로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놨다라는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미카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가상자산 발행인의 엄격한 승인 및 운용 조건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국 정부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유럽 연합에서 전역에서 유효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또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CSSP 유형에 따른 자본적 요건이 이렇게 클래스 1, 2, 3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소 20일 전에 당국과 공유를 해야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이런 조건들이 좀 있구나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미카 시행은 가상자산 투자와 위험으로 투자자 보호와 EU 차원에서 규제가 명확해질 것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고, 그 다음으로 규제 대상에서 NFT에 따른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향후 18개월 이내 유럽위원회는 포괄적인 평가를 준비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FT의 체제를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연준의 디지털 자산과 금융 안전 보고서가 나왔던 내용이 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이고요. 작성자는 김두경 차장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스테이블코인, 네이티브 암호자산, 디파이, 대출 플랫폼, 중앙거래소, 상호 연결성, 규제 격차, 잠재적 리스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계층을 결제 계층과 자산 계층으로 둘로 나뉘어서 일단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이티브 암호자산은 주요 투자, 담보 역할을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디지털 현금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담보부 대출 시장, 레포 시장과 유사하게 네이티브 암호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대출 시장의 높은 레버리지가 거래가 상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계층과 응용 프로그램에 따른 계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 계약의 계층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소 중개 없이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블록체인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거래소, 전자지갑 등의 디지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부분을 또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새로운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 안정 취약도가 좀 높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대량 인출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뭐 17시즌과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좀 안정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 자산의 고평가 부담, 그리고 분산 금융 플랫폼의 취약성, 그리고 상호 연결성 증대, 전반적인 규제 부재 등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2번부터 5번까지는 뭐 팩트 폭행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 자산의 고평가 부담은 아무래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어느 정도 안착화가 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의 취약성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고평가에 따른 플랫폼 자체가 너무 시장이 커지다가 이게 되게 요요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 하면 요요 현상이 좀 크게 오는 형태처럼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점점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사점으로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22년도 3월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 이후 미국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당국들이 디지털 자산의 신속한 규제 도입을 위해 좀 힘을 쓰고 있다. 관련 법안도 활발히 논의 중에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연준과 협의해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인 12DC 보고서 9월 5일까지 일단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디지털 자산 보고서는 10월 5일까지 발표할 예정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예정이기 때문에 날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대통령 금융시장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디지털 자산 보고서 내용과 그간 규제 감독 기관장들이 발언 등의 종합을 해보았을 때 10월에 발표될 디지털 자산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도입의 주요 내용이 아마 들어가서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규제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 은행 규제와 비슷한 형태로 좀 가져갈 것 같다. MMF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 준비 자산 규제를 받을 것 같다. 연방 허가제도 도입과 증권거래법 개정과 시스템적 중요한 활동의 지정 등이 좀 나올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암호자산은 CFTC가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도 매우 그렇게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나오는 데이터 기반으로 연말에 국내에도 그 해당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탁결제원과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따로 역할을 또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산의 대체거래소가 이번에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 대체거래소에서 거의 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